You died. 안녕하세요. 크림슨 레빗입니다. 이번에는 힐본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IGJ에 대한 디스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전에 그 고래분들이 인터뷰한 걸 봤을 거예요. IGJ에서 인터뷰한 게 뭐 디스코드나 어디 사이트에나 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한 분들 중에 대부분이 접었어요, 게임을. 근데 인터뷰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고 접었단 말이죠. 최근에 특히 계속 적고 있죠, 고래분들이. 에이펙스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엘리트나 피어리스로 가서 싸우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둠스데이의 기형적인 구조 때문인데요. 보통 이제 게임 과금의 시작이 이 부분 결제, 인액 결제의 시초가 된 게 게임 회사 중에 넥슨이거든요. 한국 회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뭐 가차나 이런 거는 일본이 먼저 있었는데 넥센스는 가차를 도입하면서 이런 스펙에서 인액 결제, 부분 유료화 느낌으로 도입을 먼저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NC소프트나 이런 데서 이제 예전에는 다 정액제 게임이었거든요. 보통 29,800원, 19,800원이었고 울티마 온라인이나 뭐 에버퀘스트 이런 거는 패키지를 사서 플레이하는 개념이었어요. 패키지를 사서 플레이하다가 정액권을 끊어서 달마다 결제를 하는 식으로 월 뭐 보통 2만 원, 3만 원 이 정도였거든요. 비싸면 3만 원, 적으면 2만 원. 그 정도였고 와우 같은 경우에도 아마 19,800원이었을 거예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도 19,800원이었고 그 외에 이제 돈 들어가는 구석이 없었죠. 지금은 이제 하나둘씩 그 뭐 스킨이나 이런 걸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기 많은 발로란트, 뭐 오버워치, LOL 이런 게임들도 기본적으로 다 무료입니다. 대신에 이제 스킨이나 뭐 그런 걸 사서 매출을 내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이 일반 PC 게임보다 매출이 더 크지는 않아요. 대충 비슷합니다. PC 콘솔 시장이랑 모바일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는 추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모바일 게임을 많이 만드냐? 그것은 모바일 게임 만들기 더 쉽습니다. 특히 이 SLG라는 장르가 서로의 경쟁심을 부추기는 게 전부기 때문에 돈을 빨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패키지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면 뭐 499가 한국 돈으로 7,500원이 5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9999면은 100달러입니다. 100달러면은 적은 돈이 아니죠. 13만 원 정도인데 그 터키 우회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13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발더스 게이트 3 같은 고티를 쓸어 담은 명작이 6만 6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패키지 콘솔 게임이 보통 6만 6천 원입니다. 가격이 비싸면 9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은 그런 돈을 999를 뭐 수없이 뜯어가죠. 그 고래 같은 경우에는 뭐한 달에 막 웬만한 중형차 한 대만큼의 돈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둠스데이는 마이너한 게임에도 불구하고 고래가 몇몇 있죠. 근데 이제 더 인기 많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은 수가 뭐 차 한 대를 매달 산다고 보시면 돼요. 수십 수백 명이.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유지가 되는데 이제 그런 추세도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박 중독에 빠졌다가 풀려나는 것처럼 이제 눈치를 채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시장이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둠스데이 같은 경우에도 밸런스는 제 생각에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발진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그 게임의 기본 출발은 표절이죠. 표절 게임입니다. 이센 이거 종릭이죠. 그리고 뭐 신시아 질 발렌타인이죠. 바이오하자드의 질 발렌타인. 리브는 LOL의 리븐입니다. 체이시 이건 캐드원이고요. 이렇게 표절이 많아요. 이건 표절이고 캐서린 할리퀸이죠. IGG가 캐서린과 신시아를 메인으로 밀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다 표절 캐릭터입니다. 할리퀸과 질 발렌타인이에요. 패기도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죠. 이게 좀비 게임을 내세우면서 패기랑 리암을 내세우는데 얘네가 라스트 오브 어스의 주인공입니다. 조엘과 엘리죠. 그러니까 이 기본부터 시작부터 얘는 표절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SLG
장르를 할 때 게임성은 이제 갖다 박은 거죠. 처음부터 갖다 박은 거고, 대신에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한 건데, 제가 로드 모바일도 했었는데 IGG의 이제 메인 캐시카우가 로드 모바일이거든요. 그것도 똑같아요, 게임이. 그러니까 로드 모바일은 그래픽이 더 안 좋고 어 오래된 둠스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관이 다른 판타지 세계관이고, 그리고 이 둠스데이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바이킹 라이즈가 있죠. 그 중세 뭐 이런 느낌이죠. 중세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제 로드 모바일이 판타지라면 둠스데이는 좀비 세계관이고, 바이킹 라이즈는 중세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사전 예약하고 있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도 IGG 건데 그거는 판타지나 뭐 중세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섞은 건지. 그래서 게임 시스템은 똑같아요. 똑같고 뭐 라스트 워나 이런 것도 똑같죠. 이 SLG 장르 자체가 중국에서 만든 SLG 게임 자체가 다 똑같아요. 모든 요소가 똑같고, 둠스데이도 라스트 워 걸 많이 베꼈죠. 그리고 라스트워도 뭐 다른 걸 베꼈겠죠. 중국 게임이 다 베낍니다.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베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둠스데이를 하냐? 저는 모바일 게임을 절대 안 합니다, 원래. 근데 이게 밸런스가 잘 맞춰져서 하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과금 패키지가 많이 등장하던 시점이 있었어요. 작년 6월 맞네요. 그쯤부터 패키지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1,000만 원 정도 썼다면 한 3,000만 원 이상 써야지 됐거든요. 다 살려면 패키지를, 나오는 패키지를 다 살려면.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갑자기 과금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SLG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되게 그때 고래들이 갑질을 많이 했거든요. 갑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지역전 와가지고 다 부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 사람들은 뭔데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모바일 게임에서 그때 고래 기준으로 뭐 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세이프미 제외하고 기껏해 뭐 1억, 2억 이 정도 썼는데, 그거는 한국의 뭐 최고 과금 게임을 생각하면 중간 유저밖에 못 돼요. 지금 제가 이 게임에 한 2, 3억을 썼는데 다른 게임에 가면은 절대 이렇게 대장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둠스데이가 과금이 모바일 게임 중에서 적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보면 고래분들이 나는 돈을 엄청 많이 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게임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으니까 그게 우습게 들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걸 써갖고 이렇게 갑질을 할 거면 다른 게임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가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과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돈이 이 정도로 쓰면서 갑질할 거면은 내가 다 죽여주겠다 이러고 열받아서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한 건데, 결국 됐죠. 지금 저 이제 최강 유저가 됐잖아요. 지금 10등 안에는 들겠죠. 지금 추가 과금 요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희 정점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웃긴 거죠.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따라잡을 동안 다른 사람들 돈을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써야지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을 쓴 거는 제가 뭐 한 5번째 안쪽으로 되게 많이 썼을 거예요, 돈을. 그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한 시점부터 따지면 그 전에 이제 그분은 더 많이 썼겠죠. 그렇게 과금 패키지가 많이 나온 시점에서 고래분들이 적기 시작합니다. 그분들도 이제 느낀 거예요. 이게 돈을 이렇게 쓰면서 얻는 재미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스트레스만 받는다. 그럼 이제 뭐 다른 게임으로 가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적당할 때 잘 빠진 거죠. 많이 패키지가 시작된 때부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일단 온라인 게임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안 믿거든요. 워낙 구라가 많아가지고. 이 모바일 게임에서 막 10억 썼다 20억 썼다 이런 사람들 해반이 거짓말입니다. 뭐 불법 토토나 암호화폐 불법 일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불법으로 돈을 번 분들이 많이 모바일에 투자를 해요. 왜냐면은 현실에서 돈을 아무리 많아도 인정을 못 받잖아요. 불법으로 돈을 벌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에서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안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더 많다. 근데 둠스데이는 그런 분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고, 지금 있는 분들은 아마 신원이 어느 정도 밝혀져 있고 이제 같이 게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 둠스데이는 그런 분이 없는데, 좀 메이저한 모바일 과금 게임에서는 그런 불법의 양아치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바일 게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과금 시작이 되면서
지금 당장의 매출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미래를 보면은 내리막이다. 약간 지금 한국의 상황과 비슷한데 지금은 괜찮은 나라지만 이제 출산율이 처박고 있기 때문에 망할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망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인제 뭔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망하는 게 확실합니다. 게임도 그런 거예요. 지금의 매출을 끌어올린 대신 질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무과금 유저분들이나 소과금 유저분들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 분들도 모두 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좀 얘네 과금 유도가 미쳤다.' 이렇게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인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노쇼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영상을. 이 영상을 제가 군도 때 원래 찍었다가 너무 인제 열받아 갖고 막 뭐라고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 안 올렸거든요.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리고 이걸 두 번을 다시 찍었어요. 제목을 보시면 고래가 떠나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보여 드릴게요. 이 크렘슨 군나 같은 경우에는 저번 군도예요. GN14, TOP1, MGLZ, G99, GWO 이 5 연맹은 활발한 연맹이에요. 이 연맹을 뭐 이렇게 찍어서 막 그때 이 킬수를 보고 '이 사람은 활발한 사람이다. 안 활발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다. 근데 이거는 다 의미가 없고 보시면은 GO 그리고 이쪽 골든 군단의 경우에는 이 DHX, FZ 이 두 분들은 뭐 전쟁 연맹이죠. 그리고 이 셋은 좀 애매합니다. REFA는 그나마 좀 싸웠던 것 같은데 어디야 여기가. FUL이죠. 이거 농부죠. 2억 전투력에 5,700킬이면 그냥 농부입니다. 북해거나 농부예요. 그래서 여기 똑같아요. 이거 농부 연맹에다 이렇게 찍은 거고 이 ROA도 13빌리언에서 아까 그 14빌리언의 GO랑 비교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잖아요. 뭐 고래 1명 정도 차이인데 이분들은 인제 전투력보다 킬수가 2 배라 그래서 평범하게 인제 전쟁하는 유저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은 6대 킬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최근에 열심히 싸운 분이다. 이거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 킬수로. 이 루루 님은 딱 봐도 1.6 킬이니까 이분은 그냥 전쟁 광이에요. 이분도 인제 OT, 옥테가 높으니까 싸우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연맹을 보면 이 골든 군단에서는 이 로아랑 폴 이 두 연맹은 농부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되고 여기 있네. REFA는 그나마 좀 싸우는 연맹이다. 왜냐면 OT, 육T킬이 높으니까. 이 전투력이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리필이나 이런 걸 해 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쪽은 다 싸우는 연맹이었던 것 같아요. 싸우는 연맹이었던 것 같고요. 이때 이거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보시면 59N, 59 E2, 아크1, TCC 이렇게 있잖아요. TCC는 약한데 인제 그나마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넘어갈 정도 된다. 그리고 59엔 59 E2 아크1은 농사 연맹입니다. 아크이고 59엔 59 E2도 59의 아메디스가 연맹장인 연맹이 있죠. 그분 그 59 E는 엄청난 전쟁 연맹이잖아요. 그런데 인제 에이펙스에 기어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세게 말할게요. 기어들어온 겁니다, 이 세 연맹은. 그냥 오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 매칭을 보자마자 패배를 감지했어요. 왜냐면은 이 연맹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골든 쪽에는 농사 연맹이 2 개고 전쟁 연맹이 3 개였죠. 그리고 크림슨 쪽에는 전쟁 연맹이 5 개였고 그리고 아주르에도 전쟁 연맹이 5 개였습니다. 근데 제이드에는 전쟁 연맹이 1 밖에 없어요. 이 3 개는 농부고 CCC는 약하다. 실제로 이 좀비 첫날 좀비 싸움에 59엔 2 명인가 나왔고 59에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1 명인가 안 나왔던 것 같고 아크원은 아예 안 나왔습니다. CCC는 좀 나왔어요 몇 명. 한 10명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나왔습니다. 보통 접속 인원이 30명 정도 되면 저는 활발한 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 명이면 뭐 나쁘지 않다. 이 약한 연맹치고 열심히 해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3 개는 안 나왔어요. 뭐 합쳐 봐야 5 명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군도 채팅에 뭐라고 했어요? "너네는 농사맹인데 왜 여기 와 갖고 무술이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쟁을 쭉 해 오면서 에이펙스를 제가 떠난 거를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에이펙스를 안 하는데 이때 되게 고민 하나가 왔어요. 왜냐면은 그 삼호흡 장 설비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군대에서 10 조각을 주거든요.
그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거 말고는 모을 게 없어요 지금 장비를. 모든 걸 다 맞췄기 때문에. 결국 그걸 맞췄는데 그거는 고래 기준으로 한 9개월에서 10개월 걸리거든요. 안 빼먹고 다 받았을 때. 지금 인제 다 모았을 거예요 아마. 다 이번 아니면 다음 한 달 정도 되면은 다 모을 건데 고래들이. 저는 아직 삼성이에요. 5 개를 더 모아야 돼요. 그 5 달을 더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를 신경을 안 썼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돈을 쓸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인제 하다가 올까 말까 하다가 진짜 마음 먹고 왔는데 이 농장 3 개에 걸려 버린 거예요 팀에. 근데 보통 군도를 보시면은 제이드 대 골든이 맛 밸런스입니다. 1대 1로 맛 밸런스고 크림슨과 아주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제이드보다 크림슨 아주르가 더 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아주르랑 골든이 한 이틀 정도 박빙으로 전쟁을 했죠. 결국 밀긴 밀렸는데 이 전쟁에서 진 이유는 제이드의 이 3 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그게 없어요. 새 연맹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이드가 졌어요. 그러니까 제이드가 지니까 동맹인 아주르도 밀린 거죠. 제이드가 만약에 이게 전쟁 연맹 보통의 전쟁 연맹이 들어왔다면 제이드가 크림슨을 밀어내고 골든이 아주를 밀어내고 이제 중앙에서 싸움을 하면서 다시 크림슨과 아주르가 올라오는 구도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인제 치열한 전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승부는 전 첫날부터 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났어요. 끝났고 결국 인제 한 토요일인가 그때쯤부터 인제 밀리기 시작했죠. 랠리를 해도 랠리가 안 차고 주둔 리필도 안 되고 그래서 뺐습니다 이제 지쳐 가지고. 뺐고 왜냐면 어차피 못 이긴다는 거를 그때 인제 배노님이나 이런 분들이 알았나 봐요, 운영진들이. 저는 첫날에 알았습니다. 이 3 개가 들어온 순간. 그래서 끝났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에이펙스에서는. 그래서 많은 이제 무과금 유저분들 피어리스나 엘리트에서 하시는 분들은 엘리트 피어리스에 "왜 고래가 기어들어오냐." 이렇게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에이펙스가 이 꼴이 됐기 때문에 다 내려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군대에서 쓴 게 가속 250일 정도랑 보석 20만 정도를 썼어요. 정확히 계산 안 해 봤는데 그걸 제가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0만 골드였던 것 같은데 10만 골드 정도를 전쟁 한 번에 태웠어요. 그다음에 뭐 자원이야 이런 걸 하면은 한 전쟁에서 한국 돈으로 300에서 500만 원을 태운 것 같거든요. 아 가속만 10만 이었던 것 같아요. 가속만 10만 이고 보석은 따로 계산을 안 했고 보석을 지금 잠깐 계산을 해 보면 200만 보석이 115만 원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115만 이고 근데 인제 보석만 나오진 않으니까 보석만으로 따지면 한 7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70만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제 가속이 250 일이니까 그게 아마 10만 이었던 것 같아요. 10만 골드.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를 태웠어요. 근데 자원까지 하면 300만 원 근데 자원까지 인제 제가 그때 기름이 한 2비 정도 하고 다른 거 비율대로 썼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한 500만 원 정도 태운 것 같아요. 적게는 300에서 많으면 500 정도 쓴 것 같은데 아 제가 병사도 구조본부에 290만 이 들어갔으니까 병사 증발이 사망 완전히 영원히 사망한 게 90만 이거든요. 30%가 증발을 합니다. 90만 은 증발했기 때문에 90만 이면은 보석으로 90만 이거든요. 병사 90만 이 보석으로 90만 입니다. 아 그 병사 죽은 것만 한 300-400만 원이요. 그럼 저는 이 전쟁 군도 한 방에서 한 700-800만 원을 태운 거예요. 5,500 달러를 저는 이 전쟁에서 태웠습니다. 군도 한 방에서. 그리고 얻은 게 없어요. 저 공황장 하나를 5,500 달러 주고 산 느낌인데 이러면은 누가 해요. 맨날 군도 한 방에 이 정도 날렸어요. 아일랜드나 제네시스는 좀 적지만 그래도 뭐 그때도 소모를 하겠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마 무과금분들은 강력하게 공감하실 건데 1년 전이랑 지금이랑 투력이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은 올라가는데 병사가 줄어서 투력이 그대로일 거예요. 줄었거나. 똑같아요. 지금 다 비슷할 거예요. 뭐 투력이 안 올라요. 그 이유는 병사가 계속 많이 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패키지가 많이 나오고 그 후에 이제 비스트가 나왔잖아요.
비스트가 나온 거에 이제 후폭풍이 뭐였냐면 고래가 학살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반대로 말하면 무과금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뭐 세이프미 형이나 그 밑에 이제 중고투나 싸우면은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펫이 나오기 시작하고부터 제가 펫 영상을 찍을 때 말씀드릴 건데 5종의 요소 때문에 이 고래가 너무 단단해지게 됐습니다. 스펙을 안 맞추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스펙을 맞추려면 소가금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돈을 쓰셔야 돼가지고 완전 무과금은 고래를 상대할 수 없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고래를 잡으려면 무과금 여럿이 달려들어 잡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고래를 잡으려면 중과금 한 2명 정도가 붙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이제 싸워서 이기려면 한 과금을 꽤 하시는 두 분이 와야 돼요. 한 3, 그러면 제가 져요, 이제. 근데 이제 무과금은 10명이 와도 제가 이깁니다. 이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 게임 판도를 읽지 못하는 분들이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다. 지금 상황에서 이 IGG가 힐봇을 패치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힐봇 패치의 결과는 뭐냐면 100회까지는 기존처럼 똑같고 100회 이후부터는 힐봇 쿨타임이 5분입니다. 그 힐봇이 사실상 망한 거예요. 힐봇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그 패키지가 많이 나오고 비스트가 많이 나오면서부터 노쇼가 시작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힐봇까지 죽었어요. 그러면은 무과금분들은 가속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속이 TC에 쓸 가속도 없죠. 전장에서 가속을 만약에 지금처럼 쓰면 투력은 계속 줄고 접을 겁니다. 가속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힐봇으로 이제 그나마 뭐 한 30분 1시간 뒤에 PC로 치려면 30분이고 폰으로 치려면 1시간이래요. 저희 폰으로 정확히 안 해봤는데 폰으로 이제 무과금분들 죽어도 1시간 뒤에 자원만 있으면 나올 수 있죠. 자원은 어느 정도 캐면 되니까. 근데 가속은 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속이 없어서 결국 이제 힐봇을 써서 1시간 뒤에 나고 1시간 나고 이러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제 지금처럼 싸운다면 무과금분들은 하루 만에 다 떨어지고 전장에서 못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가속으로 탔을 때 때려가면 건 보석을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무과금분들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IGG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모바일 게임의 수입원은 대부분 고래에게서 나와요. 제 생각에 이게 고래 몇 분 힐봇을 못 쓰는 분들이 이거를 아마 건의를 해서 막 했을 거예요. 힐봇이 사실 기형적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힐봇을 써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부터 이제 잘못된 전제긴 해요. 근데 힐봇을 쓰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속이 그만큼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힐봇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헛소리 하는 분들이 많아요. 힐봇이 버그다, 뭐, 불법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게임을 잘 만들었어야죠. 게임 밸런스를 자기가 못 맞춰갖고 이제 힐봇을 막 쓰는 건데, 힐봇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유저가 방법을 찾았죠. 근데 힐봇을 막았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 찾은 게 막힌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은 더 급속도로 망해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IGG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아까 이거 여기서 가속을 많이 주잖아요. 앞으로 가속과 자원을 좀 많이 뿌리는 식으로 패치를 할 수도 있어요. 힐봇을 막는 대신에 가속과 자원을 많이 뿌리겠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거는 그냥 다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속을 많이 뿌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벤트로 가속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지금 상황만 보면 아진이는 똥볼을 찬 건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지 이 사람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긴 봐야 됩니다. 가속을 많이 준다면은 힐봇을 대체할 만큼 가속을 많이 뿌린다면 해결이 되겠죠. 힐봇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래가 떠나는 이유가 노쇼 때문에 떠난 것도 있고 기하급수 쪽으로 늘어난 패키지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때문에 떠나는 건데 패키지
어느 정도 늦춰졌어요. 그 원래 유전자가 바로 나오기로 했었는데 펫 유전자가 안 나오고 밀렸죠. 저는 물리펫이 나올 거로 생각을 했어 이번에. 지금 레어펫을 완성하는 시기거든요 사람들이. 물리펫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리펫이 안 나오고 행구 스킨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물리펫 업데이트를 늦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금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레어펫 하나만 맞추면 끝인데 다음에 오시칩이 돈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6만 고들 정도 드니까. 그거 빼면은 맞출 게 없고 오시칩도 이제 끝났어요 거의. 그 집결 펫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앞으로의 패치를 봐야 돼요. 가속이나 자원을 많이 뿌린다. 지금 보시면은 제 농장 이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93개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정상적이잖아요. 93개를 어떻게 돌려요? 이 93개를 돌린데 저는 최소한 필요한 컴퓨터 스펙이 150만 원 정도거든요. 그 폰보드 작업 장용 장비를 써도 그것도 한 150만 원 들 거예요. 90 몇 개를 하려면 100개짜리는 좀 비싸거든요. 결국 컴퓨터 중고 사양 컴퓨터 한 대가 이 자원 캐는 거에 들고 힐봇도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 힐봇을 30개를 돌리면 컴퓨터를 2대 정도 써야 됩니다. 한 대로는 절대 못 돌리고요. 뭐 비싼 컴퓨터는 아니더라도 한 70, 80만 원 되는 컴퓨터 2대를 써야 돼요. 그것도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50만 원 컴퓨터 쓰고 전기세 써가면서 힐봇을 돌리고 있어요. 그것도 공짜로. 내가 돈 손해 보면서. 이게 비정상적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가속을 많이 뿌리는 식으로 해결한다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예상하는 바는 이게 망할 확률이 높다. 왜냐면 가속을 그만큼 뿌릴까? 과연? 그래서 저는 일단 지켜보고 이제 오늘 원래 골드 지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골드를 안 지를 거고 앞으로 돈을 안 쓸 예정입니다. 이거 그 IGG가 하는 걸 보고 제가 일단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일봇이 만약에 망한다면 롤백을 할 거란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주변에 얘기를 했어요. 힐봇을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개판이 나겠죠. 개판이 나서 만약에 가속으로 그게 감당이 안 되면은 노쇼가 더 심해지고 그러면은 고래는 때려잡을 무과금 소과금 유저가 없어지니까 고래는 또 접게 됩니다. 이게 보통 모바일 게임에 망하는 틀이에요. 고래가랑 무과금을 비율에 맞춰야 이제 게임이 유지가 됩니다. 고래가 이제 때려잡을 무과금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을 안 하겠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고 수익의 90% 95%는 고래에게 나온다지만 고래에게 밥을 줘야 돼요. 게임 모바일 게임 자체가. 그래서 무과금 소과금 유저를 챙겨줘야 되는데 저는 계속 누누이 말했잖아. 뉴비한테 패치를 해줘라. 뉴비가 밥 먹고 게임만 하는 것도 아닌데 저처럼. 저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게임을 하니까 이렇게 자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폰으로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계정 3, 4개를 10개 이렇게 키우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누가 해요. 그렇게 빡센 게임을. 모바일 게임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게임이 이제 앞으로 패치를 봐야 되겠지만 망할 확률이 높다. 만약에 이제 어, 가속을 몇 주 보고 많이 안 주면 저도 게임을 접을 생각이에요. 가망이 없어요. 더 돈 쓸 이유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대로 유지가 되면 무과금 소과금 다 접어요. 아니면 농사만 짓겠죠. 노쇼의 전쟁에서 아무도 안 나와요. 지금도 저 혼자서 엘리트 연맹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다 패거든요. 근데 이제 실버까지 막았다? 그럼 못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저는 계속 가속 갈면서 싸우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고래한테는 상관이 없어. 저희 돈 써서 가속을 쓰면 되니까. 보석 이만큼 있잖아요. 보석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무과금 소과금한테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예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게임사들이 생각보다 게임의 이해도가 낮습니다. 보통 이제 게임 팀을 보면은 뭐 그래픽 팀 이런 거 빼고 개발자랑 기획팀이 결국 게임을 끌고 가는 건데 특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개발팀과 기획팀의 실력이 좋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게임 회사는 개발자한테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네카라 쿠베 뭐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IT 공용 기업이 1순위고 게임 회사는 보통 이제 박봉의 야근인데 그나마 요새는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복지도 좋고 돈도 많이 준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NC 소프트도 막 감축 엄청 하죠. 다 자르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게임 회사는 그다지 좋은 직장이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게임사의 면접을 볼 때 우대사항이 꼭 있어요. 자사의 게임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
이 사람들은 우대 조건이 있고 기본 실력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게임 이해도가 높으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 이유가 게임 개발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게임을 몰라요.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이해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똥볼 패치를 많이 해요. 이제 다른 회사들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맨날 간담회에서 디렉터 나서 쳐맞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본업이 그 정도까지 위치에 올라가려면 성공한 위치에 올라가려면은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자라면은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고 알고리즘 공부를 해야 되겠죠. 기획자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자도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기획자도 게임을 그나마 이해도 높은 사람들이 가는 게 기획자예요. 프로그래밍 실력이 안 돼서 기획자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래서 보통 상위 기획자는 프로그래머 출신이 많아요. 그리고 완전 기획자로 시작한 사람은 외국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지 많지 않고요. 이제 기획자나 개발자나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게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눈앞에 이제 실버를 막아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았어요. 일단 막았어요. 그 뒤에는 이제 예상을 못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그 뒤에 뭔가 대단한 계획을 준비해서 힐봇을 막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힐봇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버그잖아. 실제로 그렇게 보내는 유저도 있겠죠. 게임 모르는 유저들이 왜 힐봇을 썼는지 이유를 모르는 솔직히 말해서 세게 말할게 멍청한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게임사도 그거에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얘기를 들어서 이제 패치를 했어요. 힐봇을 막았어요. 이제 이 뒤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이거는 일단 잘못된 패치가 맞아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일본 패치는 잘못된 패치가 맞고 그나마 이제 기형적인 시스템을 억지로 땜질을 해가지고 굴러가게 만든 게 힐봇이에요. 근데 이제 힐봇을 막았다? 그럼 이제 그 구멍난 부분을 IGG가 막아야 됩니다. 그거를 제 생각에는 가속과 자원을 많이 뿌리는 방향으로 돼야 되고 추가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고래가 소모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00만 원 정도 군도에서 소모를 했다고. 그거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래들 다 떠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래들이 에이펙스에 있는 하나예요. 열심히 이제 노쇼를 안 나가고 재밌게 싸우기 위해서 오로지 이 이유 하나인데 대부분은 재밌는 전투를 위해서 여기 와 있어요. 에이펙스에 계정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에이펙스 안에 다 노쇼야. 그러면 다 이제 가겠죠.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가속을 계속 갈아야 돼. 3일 내내 전쟁을 하면 가속을 막 한 1000만 원치 사서 써야 돼.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멍청한 패치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실제로 이런 패치를 많이 했어요. 다른 게임에서 많이 했고 죄다 망했습니다. 죄다 망했고 IGG 전 직원을 통틀어서 저보다 게임 안 해본 사람이 99.9%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온라인 게임 시초부터 하면서 이런 패치를 하는 회사는 다 망했습니다. 예외 없이.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뭐 전 팩트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떻게 패치를 해야 되냐 이제 그래도 해결책을 드린다면 가속과 자원을 이제 분배를 해야 돼요.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재난지원금처럼 쫙 다 뿌리면 안 되겠죠. 이제 뭐 활성도에 따라 분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에이펙스에 오는 농장민들을 다 차단을 해야 된다. 지금 절대 전투력으로 에이펙스를 보내면 이런 꼴이 난다. 만약에 제가 UOD 연맹장이었잖아요. 그 첫날에 농장 3개 보는 순간 바로 보이콧 때렸어요.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죠.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연맹장이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거고 그게 맞아요.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이번에 공허상자를 모으러 가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지금 이걸 당했잖아요. 그래서 에이펙스를 영원히 안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유도에서 뭐 전쟁을 안 할 겁니다. 뭐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좀 과장을 한다면 베놈님은 이 싸우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저는 이제 에이펙스를 떠나게 된 거예요. 좀 웃긴 결론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안 갈 겁니다. 가더라도 이제 좀 유리한데 뭐 SSI나
강한 데로 가겠죠. 약간 좀 덜 싸워도 되는 쪽으로 갈 거고, 저는 이 팁 제가 아는 것만 다 풀면 유튜브나 게임이나 그만둘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IGG는 힐봇을 막은 병신 패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속과 자원을 충분히 뿌려야 된다. 무과금 소과금들이 안 그러면 노쇼를 한다. 그리고 에이펙스 같은 경우에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소모하는 자원과 이제 재화에 비해 충분한 보상을 추가해라. 이 정도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 힐보 패치는 정신 패치고, 이거를 만약에 잘했다고 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깨말못입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